반복문이긴 한데 조건 반복문, 이 while이라는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문 앞에서 배운 포문과 비교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while이라고 하는 전체 키워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문법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프로그램상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만족이 되면, 즉 조건이 추루가 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실행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데이터가 계속 입력이 될 때마다 그 데이터를 덧셈을 한다, 연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될 때마다 뭐 이런 거죠. 이건 이제 좀 다르게 적용을 해보면 어떤 시스템상에서 특정한 온도 내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조건에 만족이 되는 온도가 이렇게 설정이 된다 그러면 뭐 에어컨을 계속 틀어줘야 된다든지 뭐 그런 식의 개념들인 거죠. 반복적으로 에어컨을 트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 맞을 때만 에어컨을 틀어서 난방이 되게끔 유지한다든지 뭐 이런 논리적인 상황을 가정을 해볼 때 이 조건을 사용해서 뭔가 반복적으로 일을 처리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살펴보면 이 whil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이 while문 다음에는 조건, 우리가 앞에 if문 살펴봤는데 조건문 또는 선택문을 살펴봤었는데 그때 사용한 조건 동일합니다. 그 조건을 체크를 해서 이 조건이 추루가 된다. 즉 추루가 되게 되면 이 콜론 다음에는 이 body 부분에 해당되는 블록을 실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만 이 while을 반복을 하지 않게 될 텐데요. 자, 그런 거는 이 조건 내에서 어떤 연산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 body 부분 내에서 이 조건이 변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라든가 또는 어떤 값 또는 인풋 값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거나 또는 임의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코드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해문을 만나기 전까지 순서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다가 이 화해문을 만나게 되면 그 화일의 컨디션 부분을 체크해서 즉 조건을 체크해서 true가 된다 그러면 body 부분을 실행하게 되는 거고요. 실행이 끝나면 다시 조건을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이 false가 나올 때까지 계속 body 부분을 반복해서 실행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이 화해문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편에 보면 여기 예문은 제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포문을 먼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화일문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포문이 사용되는 곳에 화일문을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이 화일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정한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반복 횟수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포문은 잠깐 보면 이 포문은 지금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이 i 값을 변화를 주면서 즉 1부터 11 레인지가 11로 돼 있으니까 1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서 10까지 각각 i의 변수 i에 대입이 될 거고요. 그 대입이 될 때마다 여기 보면 s는 s 플러스 i 이렇게 돼 있는데 이 s라고 하는 건 위에서 지금 0으로 초기화를 해놨기 때문에 맨 처음인 경우에는 s가 0 상태에서 i가 1인 경우 이 결과 합이 s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값을 출력하게끔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 반복될 때는 i 값이 이제 1이 되겠죠. 2가 되겠죠. 1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현재 여기 s는 s 플러스 i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s에 저장되어 있는 값 그건 사실 결국에는 여기 위에서 연산된 0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값이겠죠. 거기에다가 2를 더해서 다시 s에 저장되는 이런 결과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1부터 쭉 해서 10까지 덧셈이 될 겁니다. 즉 차례차례 1부터 10까지 덧셈된 결과가 s에 저장이 될 거고 이 반복문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출력하게끔 되어 있는 이런 포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건 앞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니까 일단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 저장한 후에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지금 여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초기에 S값은 0으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i가 1부터 10까지 차례차례 지금 덧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i의 첫 번째 덧셈을 해야 될 1이 돌고 그거에 대한 합이 출력이 되게끔 이렇게 프린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1이 돌을 때 그 합은 1이고 그 다음에 2가 될 때는 이미 이전에 1에 대한 값하고 여기 3이 되는 것은 1 더하기 2에 해당이 되는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i가 3이 된 경우에는 이미 앞에서 1 더하기 2에 대한 값에다가 더하기 다시 3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6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i가 10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반복이 끝난 후에 전체 합을 마지막에 출력하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거는 그 포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봤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반복을 진행한 거고요. 여기 화일문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문 같은 경우도 조건 때문에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부터 10까지 반복을 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i를 1로 변수를 지정해 놨고요. 따라서 i가 1인 조건이 10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i가 1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처음에 1이니까요. true가 되는 거죠. true가 돼서 이 안에 있는 값이 지금 연산이 되고 이때 중요한 거는 이 i 값이 원래 맨 처음에 바깥에, 화면 바깥에서 변수 i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값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임의적으로 값을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i는 플러스 이퀄 1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i는 i 플러스 1하고 같은 단일 연산자입니다.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1을 증가시키면 이번엔 2가 되겠죠. 이번엔 2가 돼서 이 조건을 또 비교를 하게 됩니다. i가 2하고 10을 비교해보면 역시 아직도 현재 i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다시 추가가 돼서 또 반복을 하게 되는 따라서 i가 10이 될 때까지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 결과가 끝난 다음에 결과가 출력이 되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하고 동일한 결과를 중간중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프린트문을 이렇게 복사해서 하면 여기다 넣어보죠. 그럼 이 블록, 세 줄로 되어 있는 이 블록이 반복해서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문하고 좀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while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을 꼭 반드시 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 요거를 잘 기억을 해서 우리가 어떤 로직을 세울 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정해준 수만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내가 반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럴 때 이 값을 이 화일문을 이용해서 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 값도 한번 바꿔보죠.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s 값이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로 조건 한번 바꿔보죠. 그렇게 바꿔보면 s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이걸 반복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s값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s의 값이 100보다 100을 넘어서는 순간 이제 프로그램은 멈추게 되겠죠. 자, 이런 어떤 논리를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럴 때 파일문을 써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i 값이 지금 여기 2부터 우리는 출력이 되는데 이것도 좀 살짝 바꿔보죠. 왜냐면 현재 여기 증가시키고 난 다음에 프린트문을 했기 때문에 이 프린트문의 위치를 여기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1일 때 1, 2일 때 3 이렇게 쭉 증가되고 i가 10이 되면 55까지 확인이 됐고요. 근데 지금 화일문은 계속해서 지금 s 값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합이 55가 됐지만 10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다시 i가 지금 증가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 11이 됐을 거예요. 11이 된 경우를 이용해서 다시 그 합을 구하고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105가 됐을 때 i가 14일 때 전체 합이 그 105가 됩니다. 즉 100을 넘어선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왜냐면 들어왔을 때는 91이었고 13일 때 i가 13일 때 이 s 값이 지금 91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i가 14로 바뀌게 됩니다. 13에서 14로 바뀌게 되고요. 이 14가 바뀐 값을 가지고 이 화일문 조건을 다시 이제 반복해서 실행하는 조건에서 90이라고 100하고 비교하게 되면 100보다 작기 때문에 조건이 역시 계속 참여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시 넘어오니까 14하고 90이라고 다시 덧셈이 되는 그래서 105가 되고요. 따라서 지금 i가 14일 때 105까지 실행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조건인 경우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꿨는데 실행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추구하려고 했던 S 값이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만 실행해라 하는 명은 조금 다르지만 그건 다르죠. 그렇지만 지금 이 조건에 의해서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나왔다는 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조건 따져보려고 하는 거하고 처음에 그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이 반복문을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 화일문하고 포문까지 비교를 해봤고요. 조건 반복문 화일문에서 쓰는 특수한 키워드 continue와 break 이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tinue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뭔가 진행하다 이런 뜻이고 break는 뭔가를 하는 거를 멈추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일단 예제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왼쪽에 예제를 먼저 보면은 여기 좀 continue라고 하는 문장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음을 보면 지금 조건을 무조건 true로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코드를 좀 잠깐 보면 변수 s가 하나 있고요. 지금 항상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문은 항상 true가 돼서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input 문장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입력에서 받아들인 값을 정수로 바꿔서 n에다가 지금 저장을 하고 있고 이 저장된 값이 1보다 작거나 또는 10보다 크는 경우 즉 1에서부터 9까지 1에서부터 9까지 정수만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만 일을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 거라서 그 1보다 작으면 0, 음수 0과 마이너스 음수가 될 거고 10보다 큰 경우는 11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자, 미안합니다. 여기를 수정을 해보죠. 여기부터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1부터 10까지 숫자만 입력받게끔 하는 거죠. 근데 현재 지금 조건문이 있기 때문에 0과 음수 또는 10보다 큰 11, 뭐 그 이상의 어떤 정수들은 여기 더 합의되지 계산이 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음수 0 또는 음수이거나 10보다 큰 정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 값을 일단 이런 이사의 값을 입력하라는 그런 문장을 출력하고 지금 continue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 조건이 참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자 그렇게 되면 continue가 되면 이 continue 문장을 만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입력을 다시 하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거죠. 처음으로 화일문에 처음으로 다시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실행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혹시 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했을 때 입력되는 값이 1에서 10 사이에 있는 값이 들어올 때에 한해서만 이 if문 조건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그때 덧셈이 되고 그때 합이 출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저장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1을 입력을 했더니 합이 1이고 2를 입력하고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6, 5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1과 10 사이에 있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0을 입력하는 경우는 자 인풋을
여기 이 부문에 이 조건이 참여되기 때문에 출력을 하고 input 데이터 1에서 10 하고 다시 continue가 실행이 된 input문이 다시 실행이 된 겁니다. 다시 입력을 받아라. 자, 이렇게 된 거고, 이번에 내 10을 입력을 해보면 아까 21에서 10이 더해진 31이 값 결과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20을 입력을 해보면 다시 요 if문의 조건에 걸려서 여기 continue 문장을 다시 실행합니다. 즉, 요 프로그램은 지금 1과 10 사이에 있는 숫자 입력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금 합을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지금 이 화일문은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컴퓨터를 여러분이 전원을 끄거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강제로 멈추지 않는 한 계속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이 continue의 의미라는 거죠. 이 continue 문장을 만나게 되면 반복문의 맨 앞으로 가서 이 이후 continue 뒤 이후는 실행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서 실행을 다시 하게 된다 라는 그런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바로 일단은 브레이크 문장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브레이크 예제에는 지금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똑같이 while true로 돼 있고 s 값이 s는 x의 3승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지금 x 변수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값을 일단 조작을 해보죠. x 초기 값을 1로 하고요. 지금 프로그램상에서는 뭐냐면 이 x의 3승한 값이 200보다 크면 브레이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이렇게 x는 x 플러스 1 이렇게 해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x 값을 1부터 지금 계속 증가시켜 가면서 그거의 세제곱을 갖다 구하게 되는데 그게 200보다 넘어서는 순간 브레이크를 하게끔 돼서 어떻게 보면 200보다 넘어가기 전까지의 이 x 값에 대한 삼승값을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죠. 예, 지금 보니까 1, 2, 3, 4, 5 x가 지금 5까지 돼서 5가 125가 됐고 6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가 쉘장에서 실행을 해보면 216이 되죠. 따라서 여기 아마 x가 6이 됐을 거예요. 이 문장을 수행하다가. 근데 200보다 큰 216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수행하게 되고 따라서 브레이크 다음에 있는 이 문장들을 수행하지 않고 이 화일문 전체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즉, 더 이상의 화일문 루프, 이 반복되는 루프를 빠져나간다는 의미로 이 브레이크 문장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즉, 브레이크를 만나면, 즉,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이 맞을 때 더 이상 루프를 강제 종료시키는 거죠. 예, 그 이후부터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루프를 빠져나가는 요게 브레이크 문장이 된다. 브레이크 의미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위에서 있던 프로그램을 한번 약간 수정을 해보죠. 자, 여기서는 아까 계속해서 반복을 했는데 입력이 1에서 10 사이에 입력되는 값을 활용하는 건 좋았는데 지금 이 화일문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if문을 했으니까 elif 문장을 사용을 해서 만약에 n이 equal 0이면 이런 의미를 한번 적용을 해보죠. 브레이크 이렇게 하겠습니다. n이 0이면 브레이크 즉 더 이상 이 while 루프 반복되는 것을 강제로 종료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 이 문장을 수행하겠죠.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 입력을 했고요. 의도적으로 내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1에서 14의 값을 입력하라고 이렇게 다시 뜨고요. 컨티뉴 문장이 수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를 입력을 하고 3, 4, 5, 6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진행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 첫 번째 화일문이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을 받은 후에 조건을 따져서
1에서 10 사이의 값이 된다 그러면 0이 아닌 한 계속 합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합을 구한 값을 중간 결과를 출력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0을 입력해 볼게요. 자, 0을 입력을 하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조건을 요 조건에 의해 가지고 에 의해서 컨티뉴가 계속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문장은 오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바꿔야 되겠네요. 이 조건을 밑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n이 0인 경우를 위로 보낼게요. 이렇게 하면 전체를 좀 다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바꾸고 컨티뉴도 이쪽으로 옮기고요. 브레이크는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한과 동일하게 1, 2, 3, 4, 5 마이너스 예를 들면 3, 마이너스 3은 입력이 잘못된 거니까 컨티뉴 문장을 수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0, 0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지금 브레이크를 만나서 파일문을 빠져나온 다음에 토탈 15가 출력이 되는 이 결과를 출력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행된 경우를 다시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초기값 s는 0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입력받은 값 처음에는 1이었습니다. 그래서 1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if문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고 두 번째 조건에도 false가 나오죠. 따라서 합이 계산이 된 후에 출력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2, 3, 4, 5까지 계속 지금 반복을 한 거고 마이너스 3이 입력된 경우는 첫 번째 if문은 n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false가 되고 이 조건에 의해 가지고 1보다 작은 값이 입력이 된 거죠. 여기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continue로 만나서 다시 입력을 하게끔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0을 입력하니까 0이 입력이 되니까 여기 브레이크 문장을 만나서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고 여기 바깥쪽에 있는 이 토탈 합을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프린트 문이 실행이 돼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화일문의 조건 반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때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 continue와 break 이렇게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 문법적인 의미를 지금 살펴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예, 내가 논리적으로 어떤 코드를 작성할 때 이런 식의 어떤 논리가 필요하다. 이 while 조건을 이용해서 반복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조건일 때 루프를 멈추고 빠져나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서 입력값이 우리가 원하는 입력이 들어올 때까지 반복하게끔 한다든지 물론 약간 논리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이라 어려울 수는 있으나 이 컨티뉴와 브레이크가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한 활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어떤 문법적인 특성,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현재 코드의 예시 의미 이걸 갖다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